이슈앤뷰 돈이 되는 뉴스로 시작합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연초부터 무슨 일인가? 기관 주식 매도 언제까지? 원래 1월은 전통적으로 기관, 특히 금융투자의 매도세가 네네. 이어졌었는데 그렇죠. 지난주 올해도? 금요일인가요? 보여주셨잖아요. 금융투자 매도 나오는 거요. 아, 예. 그 과거 데이터. 네. 12월에 사고 1월에 팔고 이 패턴이 늘 근데 반복되었더라고요. 올해도 그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반복이에요. 그리고 기관의 이제 순매도가 좀 네.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첫날만 샀네요.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그래요? 주시겠습니까? 연말 연초 금융투자 수급 반전 네. 현상 반복. 올해도 지금 나오고 있고 선물 고평가 활용, 차익 매수 포지션 설정. 사실 차익 매수 포지션이라고 하면 시장을 뭐 나쁘게 봐서라고 해석하기 좀 어렵죠. 그렇죠. 증시로 돌아오는 개미들, CMA 75조 역대 최대 기록 중입니다. 증시 네네. 주변 자금은 좀 풍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이해 볼 수 있을까요? 참 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말씀 드렸는데 이건 참 맞춰도 투자자분들께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12월 달에도 1월 달에 이제 신년 효과가 이런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 하락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물 시장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HTS 보게 되면은 선물이 매도로 잡혔잖아요. 마이너스니까 매도로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선물도 그러니까 매수를 청산하는 거하고요. 실제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하고 이게 달리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이제 수급을 보실 때는 미결제 약정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매도가 잡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12월 달에 들어왔던 선물 매수가 청산이 되게 되면서 마이너스가 잡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이 이제 현물을 밀어내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을 좀 보게 되니까 12월 18일 날, 그러니까 12월 20일 날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수가 들어오기 전에 보게 되면은 미결제 약정 24만 4천 계약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26만 8천 계약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2만 계약 정도는 추가적으로 이 매수 포지션이 청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지수는 12월 20일 날 대량 선물 매수 포지션에 들어왔던 지수 아랫단으로 거의 왔어요. 그때 당시에 선물 같은 경우는 348포인트고요.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에 코스피는 2580이거든요. 근데 그때만큼의 선물 지수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산될 만한 선물 미결제 약정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아직까지는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선물 시장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일단은 어쨌든 시장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락의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동안 샀던 선물 매수 포지션 어떤 청산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은 길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 오린주 앵커가 금융투자 섹터였던 매도 이런 것도 좀 보여드렸는데 1월 달 보니까 투신하고 연기금도 같이 팔고 있더라고요. 금융투자 뒤에 숨어서 연기금하고 투신이 현재 팔고 있는데 그래서 1월달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섹터였던 수급도 중요했지만 연기금과 그리고 투신의 이 매도도 조금 진정세를 보이는지 이 부분을 좀 같이 보시면은 시장 보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조금 더 시장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네네. 주셨습니다. 맞춰도 욕먹는다라는 그러니까요. 말씀이 마음에 좀 와닿네요. 그러게요. 작년 12월달 같은 경우는 맞춰서 기분이 좋은데 이번 1월달은 맞춰도 기분이 별로. 그러게요. 네. 이제 지수 하방 압력이 조금 더 높을 가능성에 대한 변수들을 짚어주셨기 네네. 때문에 저희 사실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은 그 변수들 체크하면서 그에 맞춰서 대응 전략 세우실 겁니다. 네. 좋은 정보도 주고 계시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쉬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 이 고민이 남는데요. 다음 데이터 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지금 시장에서 네.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무래도 테마성 움직임 중심의 테마 장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친환경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전통 친환경 섹터에서는 풍력이 먼저 움직였고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테마주도 오늘 시세 분출이 있고요. 바이오 연료 테마주들도 올라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국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네. 할당,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소식이 있었고, 이제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로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산업적으로 적용이 될 텐데 네네. 그와 맞물린 테마주의 시세 움직임입니다.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이것도 일단은 최근 시장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계속 끌고 갈 만한 이슈라기보다는 정책 테마? 단기로 보세요. 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테마라는 것들도 이제 시장 영향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테마가 좀 길게 가는 장세가 있고요. 짧게 빠르게 순환매 가는 장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 달부터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트렌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최근 같은 경우도 AI 소프트 관련돼 가지고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날 AI 소프트 관련돼 가지고 막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스 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들 급등 나오게 되면서 이제 다시 챗GPT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이틀 만에 또 식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한번 불타올랐다가 식었다가 불타올랐다가 식었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 온실가스 같은 경우도 일단 정부에서 이런 뭐 입법을 한다.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화면에 에코바이오가 나오고 있는데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석유사업법인가요? 그거 뭐 개정한다는 얘기 나오게 되면서 친환경 에너지 뭐 이런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뭐 제이시 메디칼인가요? 그거까지 해가지고 그런 이슈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확장을 좀 해보자면은 요 화면 좀 같이 좀 볼게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요건 것 같아요. 중개업. 깜짝이야. 왜 그러세요? 중개업. 해치지 않아요. 해치지 않아요. 네, 오세요. 요게 이제 핵심이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최근에 STO도 한번 다뤄봤었잖아요. 네.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사고 파는 거래소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온실가스 배출권 같은 경우도 이제 중개업법 법률 개정안이 의결이 됐는데 결국 이제 어디서 거래가 될 건가? 그러니까 부동산도 잘 보게 되면 결국 중간에서 거래하는 부동산 중개인 이분들이 돈을 벌고요. 그리고 증권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회사도 결국에는 주식 거래 매매를 하게 되면서 거기 증권회사가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들이거든요. STO도 마찬가지예요. STO 같은 경우도 이제 IPO를 시작했다고 하게 되면서 서울옥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됐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누가 돈을 벌 것이냐. 이게 거래가 될 거잖아요. 그럼 거래가 되게 되면서 발생되는 수수료. 그래서 제가 저희도 예를 들었던 게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은 영업이익률이 88%가량 이렇게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돼 가지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본다라면은 뭐 탄소 배출권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부각이 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이 온실가스 배출권이 어디서 거래가 될 것이냐, 그 플랫폼이 어디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화면에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종목들은 어찌 보면 빤합니다. 그 배출권, 탄소 배출권과 연관된 기업들이 이제 에코프로 HN, KC코트렐, 한솔홈데코, 휴캠스, 후성 이런 것들이 이제 탄소 배출권을 이제 거래를 하는 할 수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는 이제 2031년까지 57억 가량 뭐 수익이 이제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배출권 중개에 대한 이게 나오게 되면 요즘 종목들이 반응이 나오겠지만은 예전에 갤럭시 SM이라든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서울옥시안지 이런 종목도 좀 반응이 나오겠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 얼마만큼 길게 할까 이게 좀 관건인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최근 트렌드를 보게 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좀 짧게 끝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단기 테마 정도로 네네. 보셨습니다. 이 테렌 포장 주가 상승, 네. 배경도 뭐 친환경 개발 부각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것도 그럼 단기적으로만 볼 수 있겠고. 사실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 탄소 배출권 시장은 있죠. 네네. 그리고 기업이 남는 탄소들을 팔고 네네. 지금 그런 시장은 있는데 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게 될까 시간을 두고 좀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일 것 같고요. 친환경 쪽으로 질문을 그럼 돌려서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소비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계속 맞아요. 봐야 되는 산업이잖아요.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디젤 포함을 해서 바이오 연료와 풍력, 수소, 2차 전지 또 뭐 있죠? 태양광 등등. 네. 이런 산업별로 투자 의견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이
간단해요. 시장이 과연 거기를 주목할 것인가? 예. 이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주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온인증권도 말씀했지만 온실가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결국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맞지만 결국 속도거든요. 그리고 그 속도에 발맞춰 가지고 주식시장의 테마가 형성되느냐, 트렌드가 형성되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린 뉴딜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도 전향적으로 이제 친환경 쪽으로 이제 정책을 이끌어 갔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트렌드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도 이런 사업이란지 섹터란지 테마가 부각이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온실가스란지 바이오 디젤이란지 쪽 같은 경우도 이런 트렌드가 어떻게 좀 조성이 되고 이 트렌드를 조성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하게 되느냐, 이게 일단은 관건인 거죠. 시기적으로 2025년이 된다, 시기적으로 2026년이 된다, 그건 저도 솔직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못 맞추냐 그러면 저도 할 말 없지만은 그건 솔직히 맞출 자신이 없어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 우리가 그동안 거쳐왔듯이 2차 전지만 예를 들어도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되게 되면서 시장이 주목하는 시기에 이게 어찌됐든 큰 시세가 났듯이 앞으로 바이오 디젤이란지 새로 나오게 되는 친환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중요한 건 탄소 배출권도 그렇고 온실가스도 그렇고 시장이 너무나 작잖아요. 그리고 속도가 다른 2차 전지란지 풍경이란지 태양광 대비해서도 늦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부각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큰 편이죠. 유럽은 사실 큰데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 좀 작은 편. 그쵸. 유럽은 좀 빨리 시작을 했잖아요. 커요. 뭐든 네. 커요. 탄소 배출권 시장도 유럽이 네네. 훨씬 크고, 그 바이오 연료도 그 항공유 쪽에는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은 바이오 연료로 대체하게 이제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네네.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뭐 환경 문제는 계속 안고 가야 할 예, 숙명과도 같은 근데 참 고민거리. 이게 아이러니컬하게 환경 문제가 경제 문제를 못 이겨요. 그렇죠. 네. 늘 보면 그 환경은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 거고 사실 비용 지출의 문제고 산업적으로 그런 거죠. 보면요. 네네. 그 성장 산업이 훨씬 더 투자의 관점에서는 네. 좋은 아이디어가 되곤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럼 성장 산업은 어디에 주목하세요? 그 친환경 쪽에서요? 아니요, 뭐 범위를 뭐 한정 짓지 않고 전체로 본다면. 글쎄요, 갑자기 떠오르는 게 없네요. 이때 그렇게 폭 치고 이렇게 종목 이야기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섹터나 보는 쪽. 없으면 다음 네. 주제로 넘어가면서 다른 아이디어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멍해지네요. 아, 제가 너무 기습 질문을 많이 드려가지고. 아, LG 에너지 솔루션 성적표가 좋진 않았습니다. 이게 반토막이라는 거는 그 예상보다 반토막이지 사실은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성장은 했습니다. 네, 예상치에 한참 좀 밑돌았죠. 컨센서스가 6천억 원 가까이 됐었는데 발표치는 3천억 원대. 그래서 서프라이즈 율로는 마이너스 40% 쇼크다라고 합니다. 왜요? 이게 예상치인가요? 이게 예, 예상치. 오른쪽이 컨센서스. 예, 예상치. 이쪽. 이 되게 매출 높았네. 이익. 그렇죠. 아니요. 아니구나. 잘못 매출은 봤어요. 비슷한데 이렇게 봐야 되죠. 이익이 여기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왜요? 아니, 말씀하세요. 자, 먼저 이걸로 네. 갈게요. 이제 뭐 계절성 4분기 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기준치에는 늘 이제 미달하는 수치들이 많이 나오지만 네네. 그래도 예상 대비했을 때 너무 많이 안 좋게 나온 건 아닌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네네. 심리가 집중되면서 오늘 배터리가 같이 밀린다. 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배터리 네네. 같이 좀 체크해 주세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좋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실적이 꺾이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댓글도 달렸더라고요. 댓글 달렸는데,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려도 못 드린 게 다올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게 이제 다올투자증권이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 이슈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에 대해서 조금 이제 목표 주가를 내렸더라고요. 근데 요쪽 같은 경우도 이제 부정적으로 목표 주가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한 5,7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거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원초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핵심 광물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연쇄적으로 이제 작용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 광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 양극재 기업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양극재 기업이 영향을 받게 되면 또 당연히 아시겠지만 배터리 셀 3사 쪽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참고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에코프로비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또 댓글이 달릴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비엠이 실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요. 왜냐면은 자, 작년을 한번 가볼게요. 작년 같은 실적이 꺾이고 있습니다. 자, 작년 2분기 때 예상치가 1289억이었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1147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1096억이었는데 459억 원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번 4분기 같은 경우는 570억이거든요. 추세적으로 꺾이잖아요. 양극재 가격이 꺾이다 보니까 당연히 추세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의 실적도 꺾이게 되고 주가도 같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미리 예고가 됐었던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실적으로 나온 이 실적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이제 그 세액공제 제외한 실적이죠. 3,380억이. 여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잠시만요. 예. 어제 이제 네. LG 에너지 솔루션 쇼크, 뭐 삼성전자도 LG전자도 사실 네. 기준치 이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는 모두 이게 쇼크죠. 이게 다 이게 공식 포함을 한 발표예요. 거네요. 예. 지금 3,300억인데 이게 AMPC 이걸 제외하게 되면 실적으로 881억밖에 안 돼요. 그럼 거의 쇼크 수준이에요. AMPC를 빼면 네, 881억. AMPC가 2,500억 정도 포함이 된 게 이억 수치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는 거 미국에서 네네네, 이제 그죠. 미국 공장 투자한 쪽에 혜택 받는 거를 포함시킨 게 금액. 포함 안 되면 그렇군요. 880억이거든요. 거의 쇼크 수준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제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이 연쇄적인 작용, 핵심 강물, 양극재, 배터리 셀로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자꾸 전기차 시장이 꺾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터리 그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리포트라든지 이제 언론에 나 뉴스들 같은 경우는 꺾인다 얘기 나오니까 이게 우하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기울기가 완만해진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정확한 거는. 근데 이런 것들 좀 부정적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결국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초적으로 이제 실적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가장 큰 요인이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팬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에코프로를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수치를 말씀드린 거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상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전망도 안 믿고요. 리포트도 안 믿습니다. 지금의 눈에 보이는 저는 현상을 믿어요. 그걸 보고 이제 저는 주식시장을 대응을 하는 주의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실적이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지난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도 이게 그때 당시 같은 경우는 AMPC가 포함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유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심각한 건 뭐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동안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고 그렇다면 이 못 보여준 퍼포먼스가 있는데 이게 길어질 것인가 아니면 단기로 끝날 것인가 요 관점에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게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안 좋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를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종목을 길게 가져갈 것인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가져갈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은 좀 분명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유튜브 채팅창에 두 분은 왜 휴대폰을 보고 방송을 하냐 하시는데 실시간 대응이라서 저는 네. 이제 즉각 질문을 많이 해서 휴대폰으로 데이터 찾아서 네네. 또 말씀을 주시고 제가 저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위해서 유튜브 채팅창을 보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 올라오는 것들 질문 네.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성장은 성장인데 그 성장의 둔화라는 것. 아이들이 막 크죠. 네네. 저는 한창 성장기 때 한 1년에 10cm씩 3년을 그렇게 크더라고요. 예, 그렇게 고성장을 할 때가 있고 네. 10cm씩 크다가 어느 순간은 뭐 3cm, 2cm 이렇게 크는 네. 속도가 줄죠. 근데 크기는 크죠. 그 성장 구간이 지금 2차 전기차 시장입니다. 역성장이 아니에요. 성장은 성장인데 완만한 성장에 지금 진입을 하면서 시장에 좀 실망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나중에 성숙기에 들어가면 이제 노년층이 되면
키가 줄죠. 그게 이제 역성장인데 아직 그 단계는 아직 그 아닙니다. 단계는 아니에요. 네, 그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주가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아직 부재하기 때문에 네네.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동안 좀 보수적으로 어찌 보면 지금 보시고 방금 이제 계십니다. 오윤주 앵커가 키 얘기했잖아요. 예. 조금 전에 그 3년 동안 10cm씩 컸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컸다가 이제 더 이상 안 크는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지금 그런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담이 면 제가 걔가 키가 180이거든요. 180인데 안 믿으시겠지만 1.5cm가 35 이후에 컸어요. 안 믿으실 건데 그 이후에 컸거든요. 근데 그런 구간이 전기차도 분명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크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산업이 2차 전지 이제 테마가 아니고 이제 그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은 사이클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2017년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2010년도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2차 전지가 그 사이클이 길어질 것인가 짧아질 것인가가 그게 문제인데, 어찌 보면 이제 성장이 둔화가 됐다는 부분이 2024년도에 발목을 잡을 거고 2025년도 가서는 증설이 어떻게 역할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결국 전기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핵심 광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핵심 광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전기차의 가격이 떨어져서 내연기관차의 가격과 비슷해지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그 상황을 가게 되면서 전기차 인프라가 더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의 다음 사이클은 방금 말씀드린 전기차 판매가 다시 늘어나는 구간. 그러니까 핵심 광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면서 판매가 늘어나는 그런 양적 성장 구간이 오게 되면은 저는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얘기 드릴게요. 다시 성장할 날을 네네. 기다리면서 네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쇼크입니까? 라고 정한종님께서 말씀해 네. 주셨는데, 작년 대비했을 때 성장은 성장입니다. 이익 기준으로. 근데 어닝 쇼크와 어닝 서프라이즈를 가르는 건 예상치 대비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높았어요. 예상치 대비했을 때 절반 정도밖에 이익이 나오지 않아서 쇼크라고 표현을 요거는 합니다. 제가 짧게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쇼크라는 얘기가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쇼크입니까? 이러고 여쭤보신 것 같은데, 왜 제가 쇼크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 예, 배터리가 참 그동안은 어쨌든 예상치가 5,800억이잖아요. 5,800억인, 예상치가 5,877억이거든요. 7억인데, 이 예상치 대비해가지고 AMPC 세액 공제까지 제하게 되면 실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여준 퍼포먼스가 881억입니다. 요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을 좀 세부적으로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예상치 대비 예상치 대비해서 세액 공제까지 제외시켰을 때 88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닝 쇼크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네. 바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